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세부 좀 지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또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하루 숨고르게 들어갔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고용지표의 개선, 실적 호조, 그리스 이슈까지 지수를 반등시키기 충분한 요소들이 겹쳐졌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 랠리를 쳤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4%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이슈가 좋았었죠. 어제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소식이 나왔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소식입니다. 그리스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유럽중앙은행은 ECB가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한도를 증액하겠다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으로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는 그리스 은행 또 영업 재개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3차 구제금융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투자 심리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대적인 지표도 좋았습니다. 고용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꾸준히 30만 건을 하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주택지표도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날은 대체로 IT 기술주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장중 고점에서 다우지수 18,120포인트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었고요. 장중 내내 고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거의 전 섹터에 한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자재 섹터, 그러니까 자본재 섹터를 제외한 전업종이 올랐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유틸리티와 반도체 기술주, 소매 판매 섹터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이끌어냈습니다. 0.8% 오르면서 2124포인트 선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던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상당히 힘이 강했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호실적을 기록했던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1.34% 사상 최고 랠리를 썼는데요. 이 부분이 지수의 전고점 돌파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3% 가까이 오르면서 5,163.18포인트의 최고치를 썼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이슈와 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표 개선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외신통에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에는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유럽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 ECB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한도를 증액했다는 소식인데요.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CB raises emergency funding to Greek banks.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ECB는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이 ELA 한도를 앞으로 일주일간 9억 유로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ECB 통화정책 회의를 마치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라기 총재는 그리스 정부와 유로존 간 구제금융 협상 개시가 합의된 후에 ELA를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현재 상황이 변했다며 각국 의회들이 합의안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ELA 한도 증액 조건이 회복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ELA 한도 증액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시중은행들도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은행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리스 중앙은행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한 이번 증액이 은행들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유동성은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는 그리스 사태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증시의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설문조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Most economists expect Fed will raise rates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이 82%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12월 금리 인상을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들은 15%에 불과했는데요. 이 지난 12월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72%였고요. 12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9%였습니다. 이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이 다가오는 7월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없었고요. 10월 금리 인상을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들은 3%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은 올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치고 있는데요. 전날 자넷 옐런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고 싶다고 말한 데 이어서 로레타 메스타 연은 총재는 현재 경기는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고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같은 날 9월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에 타당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드 마우트레이 전미 제조자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연준은 올해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몇 개월간 경기 반등이 있으면 9월 금리 인상이 유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뉴욕 증시 좀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26개 종목 상승했고요. 4개 종목은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날 IT 기술주가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IBM과 애플, 인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화학주인 듀퐁과 통신사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에 맥도날드와 골드만삭스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포함한 4종목이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힘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까지는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2%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정규장에서는 0.7% 비교적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화학주인 듀퐁이 1%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대로 4종목이 나란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 맥도날드는 1% 넘는 하락을 그쳤고요. 골드만삭스 그룹은 이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송 비용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에 0.84%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보였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이날 장에서는 0.7%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름 좋았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1.4% 이상의 강세였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반도체, 기술주, 소매 판매, 그리고 금융 섹터까지 일제 오름 시세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자본재 섹터가 0.2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0.15% 강보합권으로 탄력 강하진 못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 랠리를 도왔던 2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2종목인데요.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면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6센트로 예상을 상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깝게 올랐었는데요. 이날 정규장에서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18.02%로 액면 분할 이후에 최고치를 계속해서 쓰는 모습 나타납니다. 115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다음으로 또 탄력이 좋았던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날 증권사 호평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됐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달러에서 34달러 선까지 높여 잡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밖에는 노무라 증권과 모건 스탠리 모두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장중에 조금 흔들림 이후에 다시 고점을 타진했고요. 19.61달러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 시티그룹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한 구글까지 호실적이 계속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 외신통에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에도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티그룹이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순이익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iti posts highest profit in 8 years as cost plung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2분기 순이익은 48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1억 8,100만 달러, 또 이 주당 순이익 3센트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 좋았습니다. 이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1달러 45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기록이었던 1달러 24센트를 상회했고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호실적에 대해서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이 비용 절감 노력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법적 비용이 줄어든 것 역시 실적에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시티그룹 무려 38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했었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티그룹의 주가는 15% 오르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NBC는 시티그룹뿐 아니라 이번 주 발표된 월가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대체로 양호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날 이 소식에 시티그룹의 주가는 3.77% 급등한 58달러 59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구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역시 전문가 예상을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실적으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마켓워치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Google stock skyrockets after strong earnings bea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구글은 2분기 EPS가 주당 6달러 9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6달러 70센트를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 역시 양호했습니다. 구글의 이 기간 매출은 11%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와는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 기간 광고로 인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루스 포렛 구글 최고 재무책임자는 검색 엔진과 유튜브, 광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성장이 지속되면서 탄탄한 실적이 나왔다며 우리는 매일 다양한 기회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3.5% 급등하며 거래를 마감했던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9.84%,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선물 채권 환율 상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3차 구제금융 협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탄력도 좋았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5% 이상 강세였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가 1.5% 가깝게 오르면서 5,12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상품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국제유가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배럴당 1% 내린 5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금값 역시 금리 인상 우려감 상존하면서 1,143달러 선, 작년 11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내려섰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데요. 4달러 4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반등에 나서면서 668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58포인트 급등하면서 1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경계감으로 인해서 달러 매수세 지속됐습니다. 추가적으로 5원 60전 오르면서 1149원 20전 종가상으로 2년 내 최고치 뚫었고요. 간밤에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면서 97레벨대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채 10년물 금리 전거래일보다 내려앉았습니다. 2.3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토마토 모닝쇼 일부 순서 모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태풍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랑카가 지금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답니다. 일단 뭐 바람은 좀 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보다 좀 선선하고 좀 바람만 부는 상황이고요. 크게 뭐 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으니까 안심을 조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말에는 좀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